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Junior Times 트렌드 제목은 Food Trend가 되겠습니다. Food Trends in 2023, 2023년도의 음식 트렌드, 음식의 동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grammar point를 한번 볼 텐데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제일 앞 슬라이드인데 퀴즈를 냈죠. 이 문장에 한 문장이 있는데요. 틀린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틀린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찾으셨나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The increasing demand for alternative proteins come from 이라고 되어 있는 이 come을 이렇게 comes라고 바꾸어야 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자, why is that?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면은 주어 동사의 일치 agreement라는 제목을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꺽쇠 bracket 되어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So the increasing demand for alternative proteins 까지가 하나의 큰 주어 덩어리고요. 여기가 주어라면 여기가 동사부가 되겠죠. 서술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체 프로틴에 대한 점점 증가하는, 늘어나는 수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 주어는 바로 수요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주어 덩어리지만요. 그런데 문장에서 이 comes라는 동사 바로 앞에 protein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s가 붙어 있으니까 마치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게 주어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come 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게 굳이 뭐가 틀렸지?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어에서는 특히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룰이죠. 여기에서도 바로 이 agreement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체 단백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는 바로 여기에서 옵니다. 라고 해서 demand에 맞추어서 comes 이렇게 s를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따가 문장 자세하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2023 onwards, people will become more meticulous about their meals due to renewed concerns about their health and the environment. 자, 여기 안에 사실은 이 트렌드에 조금 그 방향이 보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3년을 향하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meticulous라는 거는 더 꼼꼼하고 따져보고 신중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게 될 거라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자,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이 말하자면 우려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건강에 대한, 그렇죠. 우리 건강에 대한 이게 몸에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 몸에 대한 어떤 concerns, 그리고 환경에 대한 concern, 이러한 것들이 이 트렌드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Here are some of the top food trends that will prevail.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지배적인 분위기가 될 음식 동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For one, more alternative proteins will be available as more people prioritize their health. 자, 보다 대체되는 뭡니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섭취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대체 단백질이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여기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건강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Alternative proteins are plant-based and food technology alternatives to animal protein. 일단 대체 단백질? 단백질이면 단백질이지 대체 단백질이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대체 단백질이란,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주어져. protein, so it's not is but are 이렇게 되어 있죠. 식물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음식 기술 테크놀로지의 그런 대체 식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틴은 어디입니까? 고기를 통해서 섭취를 많이 하잖아요. 뭐 피쉬도 되지만. 그래서 동물 그 단백질에 대한 대체 식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콩고기 같은 것도 있고, 그쵸? They can be made from plants, fungi, algae, insects, or cultured lab-grown meat.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이 alternative proteins, 대체 단백질들은요, 이걸로 만듭니다. 식물, 또 곰팡이, 조류, 그쵸? 해조류가 미역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벌레, 곤충을 음식으로 이제 섭취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배양된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고기 그 동물을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실험실에서 길러서 배양한 고기라는 것이죠. 그런 게 바로 일명 대체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Plant-based poultry and meat are some of the most common alternative protein food products. 자, 그래서 식물을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거기서 만들어지는 이제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식물을 기반으로 한 가금류와 고기가 가장 일반적인 대체 단백질 음식이라고 하네요. The increasing demand for alternative proteins comes from the growing number of flexitarians and the rising trend of reducerian eating. 자, 여기가 신조어, 뭐 새로운 단어 나왔는데 우리 아까 봤던 그 문장이 되겠습니다. 대체 단백질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요, flexitarian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자, 이건 뭡니까? reducerian eating이라는 건 reducerian식 식단의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나면서 대체 단백질 수요도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바로 이렇게 동사, 주어 동사 일치가 나왔습니다. Flexitarians are vegetarians who consume meat or fish occasionally. 자, flexitarian은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걸까요? 우리가 뭐 vegetarian 혹은 vegan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flexitarian이라는 건 뭐냐면 vegetarian이에요. 채식주의자긴 하지만 완전히 철저하게 다 끊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어때요? 고기나 생선을 먹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vegetarian은 뭘까요? Vegetarian eating is a lifestyle whereby an individual consciously seeks to reduce their animal-based food intake without strictly adhering to a vegan or vegetarian diet. 자, vegetarian 식단을 먹는 거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냐면 한 개인이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물을 기반으로 한 음식을, 즉 육고기라든지 뭐 닭고기 같은 거의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철저하게 뭐 비건이라든지 베지테리안의 식단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비건이나 혹은 vegan or vegetarian 이런 유형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less extreme한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Another mega food trend is climate conscious food as the focus shifts to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ing food.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vegan이나 vegetarian 이런 사람들 보다 덜 익스트림 하지만 어쨌거나 애니멀 프로틴을 안 먹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대체 단백질 섭취의 증가를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큰 카테고리가 나왔다는 것이죠. 큰 그런 음식 동향은 뭐냐면 바로 기후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Climate conscious food, 이게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이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한 이 모든 것 속에서 이게 produce만 나왔지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파괴를 최대한 적게 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음식을 소비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거라는 겁니다. Climate conscious foods are those produced via sustainable methods.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후를 굉장히 의식하는 음식이다.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음식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요. Examples include locally sourced vegetables, cultivated seafood, and unpackaged food items.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멀리 배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신선도도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의 그런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현지에서 그런 공급되는 야채들, 그죠? 배양된 해산물, 그죠? 그리고 어때요? 포장이 과하지 않아요. 포장을 많이 안 한 그러한 음식 같은 것들을 얘기했을 때 sustainable method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포장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뭐 바구니에 담아갖고 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겠죠. As more consumers become conscious of the ramification of mass production, the demand for climate-conscious food will grow in the coming years. 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량 생산의 여파, 그렇죠?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ramification이라는 거는 뭐에서 나오는 파생된 가지 혹은 impact, 영향을 얘기하죠. 그거에 대해서 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오염도 심하고 파괴가 심할 텐데 라는 거를 사람들이 의식하게 되면서 자, 이런 기후 의식과 관련된 음식의 수요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 vogue with nutritious and environmentally non-hazardous food are healthy beverages, especially beverages with low or zero ABV, alcohol by volume. 네, 여기도 좀 보면 단어를 일단 보니까요. 환경적으로 위험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양가가 있는 음식의 그러한 유행에 맞추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건강 음료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거는 healthy beverages가 바로 말하자면 이 문장의 주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도치가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are 이렇게 나왔죠. beverages are. 특히나 어떤 음료입니까? low 혹은 아예 0인 ABV, 알코올 함량이란 뜻이죠. ABV라는 건요. 이걸 풀어서 쓰면 alcohol by volume 이란 단어의 이제 약자가 되겠습니다. 낮거나 알코올 함량이 낮거나 아예 0인 그러한 음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Low or zero ABV drinks have gained traction for their health benefits and utility as they allow consumers to remain sober. 자, 어떻습니까?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어떠한 것은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건강에 유익함이 있죠, 당연히. 그렇죠. 실용성. 그리고 이 소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sober라는 거는 술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끄는 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With their incredible taste and supreme quality, their demand will only rise in years to come. 그쵸. 그래서 이제 맛도 있으면서 우리가 무알콜 뭐 이런 거 할 때, 또 질도 최상급이고, 이러한 것들로 그들의 수요 또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3년도에 오늘은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자, 이 문장 우리 블랭크 채워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s more consumers become conscious of 대량 생산이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 그쵸? 파생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자각을 함에 따라서 기후인식 음식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 영어로 뭐라 할까요? mass production, 그리고 오늘 배웠던 영향과 여파의 단어 ramification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